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에도 정부와 여당은 저들의 프레임 씌우기와 무차별 공세에 밀려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다니 이거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에 정실인사, 명품 핸드백 덥석받고 대파값 실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좌파 정치꾼들이 그에게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저들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저들이 공작과 작전용으로 뻥튀기해서 만든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들 쓰고 있는 프레임 씌우기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은 틀에 넣어서 이미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아무개 하면 정치꾼들 가운데 상정 못할 사기, 협작, 거짓말, 직권남용, 위선, 자기중심적인 탐욕 덩어리로서 정치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당을 사당화하고 입법, 검찰, 법원까지 개판으로 만든 악랄한 누범자 딱지를 붙이는 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여당이나 우파 세력은 심약한 탓인지 모자라는 탓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악랄한 저들에게 프레임도 씌우지 못하고 벌벌 떨며 병신같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한심하고 딱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보수 대통령들도 저들의 프레임 씌우기 선동선전을 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판이 당하면서도 반격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반일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친일파 딱지가 붙여지고 사사오입 개헌까지 한 독재자 딱지를 붙였습니다. 산오파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의 유신 독재자 딱지를 붙였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국격을 높인 전두환은 국민을 죽인 살인광이 됐으며 국민이 뽑은 첫 대통령 노태우는 돈에 환장한 전두환의 시다바리가 됐습니다.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인 이명박은 BBK 주가 조작범에 부패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애국 보수의 상징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맹 놓고 앉아서 구경만 했다가는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해도 역대 최악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낙인 찍히고 말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소통부재의 독재자로, 타협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유부단한 무능력자로, 자식이 있다면 자식 특혜로, 자식이 없다면 부인의 비리로, 부인이 깨끗하면 처가 비리로, 자식도 부인도 없다면 측근 비리로, 말을 잘하면 거짓말쟁이로, 말이 어눌하면 말 실수로, 또 경제가 좋으면 부패 스캔들로, 경제가 나쁘다면 경제 폭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약한 프레임을 씌우고야 말 것입니다. 윤석열은 불통 리더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규제를 풀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하소연을 듣고 한미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외교관들의 하소연을 들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직 내로남불 선동꾼들과 사기성 자기 정치꾼들과 불통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자는 선거 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돈 주는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의 강점이자 약점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서 권력 집단 전체에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180석에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게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직접 검증했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을 등용했다고 검찰공화국이란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처가덕으로 정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온갖 처가 비리의 프레임을 씌우고 좌익 유튜버가 구매한 핸드백을 요구한 적도 없는 영부인 손에 쥐어주고 뇌물 받았다고 선동한 자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런 게 빨갱이들 수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윤통과 결혼 전에 주식 투자했던 걸 권력형 비리인 듯 선동하고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 대파 가격 모른다고 경제 바보 취급을 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치꾼들 이전에 인간으로서 상종하지 못할 사기, 협잡, 거짓말, 위선, 자기중심적인 탐욕덩어리로 쓰레기와 분뇨덩어리보다 더 악취가 나고 구역질 나는 악성 폐기물들입니다. 정치는 원래 선동꾼의 노름판이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프레이밍이라도 씌워놓고 죽기 살기로 때려잡겠다는 격투기장 옥타곤 같습니다. 여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프레임에 가두고 죽도록 때리는 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심판은 게임의 공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야만적이고 수단 방법을 초월해서 형편없이 구느냐만 따집니다. 방어보다는 공격이 우선이고 선빵을 날려야 이깁니다. 프레임 선동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푸틴이 잘하는 것이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잘했던 것입니다. 정치는 언어로 하는 권력 투쟁입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짠 프레임에 씌워지는 순간 벌떼 같은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는 게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만큼 청렴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이명박처럼 경제에 밝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노태우처럼 무난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도 없었으며 전두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박정희처럼 배고픈 국민을 잘 살게 만든 지도자와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에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 달리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윤석열도 앞에서 말씀드린 훌륭한 대통령들처럼 오히려 저들의 재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보수의 몰락은 죄 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재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윤석열마저 그렇게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이 될 것입니다. 반정부, 반국가 세력의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들고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공격과 모함을 당하고도 동네 불구경하듯 하는 여당의 태도는 무기력해 보여서 생각만 해도 부해만 끓게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달리오의 법칙 정도는 가슴에 새기고 필요할 때 상응한 정도의 방어와 공격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여당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다니 이거 되겠습니까? 모두 정신 좀 차립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